전 세계에 계신 멜콩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진정의 뉴스 라이브입니다. TGIF Thanks God It's Friday. 오늘 서울은 금요일입니다. 오늘만 지나면 또 어린이날을 비롯해서 또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5월 정말 실록 계절의 여왕이 정말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정말 계절의 여왕처럼 우리 시사계의 여왕 전지현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멸콩TV 구독자 여러분, 전지현 변호사입니다. 날씨가 이제 여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원한 또 네. 스트라이프가 있는 또 의도리를 입고 오셨는데 우리 보시는 분들도 시원한 어떤 그런 느낌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변호사님은 예전에 경사현 TV 할 때 여기 우리 그 멸콩TV 스튜디오로부터 직선거리로 한 300m도 안 되는 곳에서 네. 그때는 전 변호사님이 진행하시고 저희가 또 그 출연했던 기억이 네, 엊그제 같습니다. 대선 전에. 그렇습니다. 너무 좋은 또 그 기분 좋은 기억인데요. 최근 또 우리 전 변호사님이 또 구리에서 정말 열심히 뛰시고 다시 또 이제 또 변호사 또 평론계로 돌아오셔가지고 좋은 활동하고 계시는데 사실 지난주에 모시려고 했었는데 건강이 조금 안 좋으셔가지고 이제 다 회복되셨죠? 네, 제가 음식을 잘못 먹어서 좀 탈이 났었는데 이제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전 변호사님 기다리셨는데 오늘 드디어 계절의 왕 5월 첫 금요일 날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오늘 한번 차려진 밥상 잘 한번 요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준비한 내용이 가짜 변호인 의혹. 유동규의 변호인인가 이재명의 변호인인가. 우리 다 변호사인데 가짜 변호사.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법카 이용 제보자. 이재명 부부는 국민을 배신한 배신자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속 시원하게 한번 멸치와 콩나물 국으로 속 풀듯이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른 협치라고 해놓고 뒤돌아서서 우리 보수의 등에 칼을 꼽는 최상병 특검법 민주당이 날치기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의 거부권이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제 제가 그 최상병 특검법 통과된 이후에 저녁에 긴급으로 해서 한 20분 정도 그 이유와 앞으로의 전망 제가 밝힌 것 적지 않은 분들이 보신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한 또 전 변호사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시야에서는 살짝 벗어나 있는 것 같지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님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강남에 길 걸어가는 것을 팬이 또 찍어서 올렸는 것으로 화제가 됐었는데 오늘은 김흥국 씨에게 전화를 해서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라고 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막전막후 한번 가볍게 한번 돌아보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행보도 전 변호사님의 의견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화누리 자치도. 누구는 평양누리 자치도냐? 정말 의정부에서 나 이사 가야겠다라는 것을 비롯해서 이 경기도민들이 빡치고 분노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동연과 또 이재명 사이에 대권을 두고 갈등을 벌인다라는 그런 밑에 흐름도 있다고 하는데 그 흐름도 시간이 되면 한번 전 변호사님의 날카로운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핵심으로 찌르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짜 변호인. 우리가 변호사인데 가짜 변호인이라고 유동규 씨가 얘기를 했어요. 내 변호사를 해야지 왜 이재명 변호사를 하고 있냐라고 완전히 불이 켜가지고 한 그런 일로 알고 있는데 어제 유동규 씨와 관련되는 재판에서 해당 변호인이 나와가지고 네. 나 그런 적 없어 라고 했는데 이 진실이 뭡니까? 그러니까 김용 재판이었어요. 예, 맞아요. 김용 전 원장 재판이었는데 맞아요, 예. 이 사람은 지금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해가지고 그렇죠. 들어가 있잖아요. 8억 5천인가? 그래서 한 8억 5천 기소를 했는데 아마 6억 원이 인정이 됐었을 맞아요. 거예요. 예. 1심에서. 예. 근데 이 실형 5년이 나왔었나요? 제가 그렇게 저도 그렇게 실형 기억을 5년 하고 있는데, 선고했습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유동규 씨가 증인으로 저번에 출석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해가 쨍쨍하는 날 유원홀딩스 어디서
맞아. 예, 자금을 전달했다 이런 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럼 이 유동규의 증언을 김용 쪽에서는 이게 막 탄핵을 하려고 들었을 그쵸, 거잖아요. 날씨가 흐렸느니 뭐냐면서 어떻게 쨍했냐라고 했는데 증거를 검찰에서 제출한다고요? 예, 증거를 제출을 했는데 이게 그 김용 측에서는 현장 검증을 하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재판부에서 그것까지는 필요 없다. 변호인 측에다 자료를 제출하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검찰 측에다가 자료를 제출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마 그 자료를 제출해서 이제 법원에다 동영상으로나 뭐 이렇게 그렇죠. 내기로 했다 그러고 여기서 그 변호인은 이거하고는 다른 문제인데 그 유동규의 증언을 김용 쪽에서 막 이제 탄핵을 하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랬더니 그 유동규 쪽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아니다. 이거 저쪽에서 보낸 변호인이 나를 변호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진실을 말할까봐 감시를 했다 이런 말을 그렇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전모 변호사라는 사람이 전 씨인가 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전 변호사라 그래서 그건지 전 씨라고 근데 전 변호사라고 나와 있어가지고 전지현 변호사는 아니시죠? 아니 저는 아닙니다. 저는 이게 알바이가 다른 있어요. 일을 그 시간에 아마 TV 출연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 네. 갔는데 이 사람이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어제 증인으로 이제 나와가지고는 증언을 했는데 그 유동규의 말에 따르면 이 사람이 오히려 자기를 감시를 했다는 그렇지. 거예요. 그리고 또 관련 발언을 또 찾아보면은 민주당이 회유를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22년에 국정감사에서 김희경이 검찰이 변호인의 접견을 거부를 하고 유동규를 회유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한 겁니다. 그렇구나. 오히려 이 사람이 그 유동규를 감시를 했고 김희겸이랑 수시로 전화를 하면서 그 검찰의 수사 상황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우리 흑석 도사 김의겸 의원과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얘기한 것처럼 이게 유동규의 변호사인가? 왜 나를 변호하면 나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가까이는 김용을 돈을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 남욱으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김용이 그거를 유동규가 받아가지고 그 돈을 김용에게 줬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자백을 하니까 지금 김용 측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이 유동규 씨의 증언을 탄핵하는 그 과정에서 변호인이 계속 지금 그 유동규 씨하고 한테 가가지고 야 그런 좀 자백하지 마 이런 거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 이 말은 유동규의 변호인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김용 나아가 그 뒤에 있는 이재명을 사실상 방어하기 위한 허위 무사가 아니었나 그런 의혹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김희겸이 얘기를 했던 검찰이 무슨 접견을 못하게 막았다. 유동규를 회유하기 위해서 그것도 사실이 아니라 유동규 본인이 그 접견을 거부를 했다는 겁니다. 이놈이 변호를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감시하는 느낌이 드니까. 그렇지. 이게 뭔가 이렇게 억울함을 뭔가 받아 적어주고 이걸 어떻게 법적으로 방어할까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자, 오늘 검찰에서 무슨 얘기 있었어요?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무슨 얘기했어요? 김용 얘기했어요? 막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동규가 원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고 검찰은 그거를 이제 입증을 하기 위해서 김희겸이랑 이 사람이 계속 통화를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 전 변호사가 어떻게 그 변호를 했는지 선임된 과정이나 그런 것들을 캐내기 위해서 증인으로 신청을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 어제 법정에 있었던 내용의 보도를 보면은 검사가 그 변호사인 증인을 물었다고 하잖아요. 그때 그러면은 민주당의 김의겸 의원하고 무슨 얘기했어요? 물었는데 그거를 업무상 비밀 누설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니까 아니 앞에 앉아 있던 그 유동규 씨가 아니 나하고 내용인데 무슨 업무상 비밀이에요라고 하면서 굉장히 화를 냈고 재판장님도 저도 그거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라고 했다는데 그건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이죠? 아 그러니까 둘이 무슨 얘기를 했냐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통화한 내역이 이렇게 많은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감청을 그렇죠. 하지 않는 이상 했냐고 물어보니까 이 변호사가 그거는 업무상 비밀이어서 말을 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업무상 비밀이라는 거는 변호인이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그렇죠. 위해 지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의뢰인은 당시에 유동규였단 말이에요. 그렇지. 근데 유동규가 말을 하라고 하는데 무슨 업무상 비밀이냐 그러면서 유동규가 팍 뭐라 그랬던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재판장님도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결국 이번에 나온 변호인은
진술은 재판장님이 믿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을 형성했을 것 같은데 전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전 변호사님이 그 이 사건의 재판장님이었다면 이 증인의 증언에 대해서 믿을까요? 이 증인의 증언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유동규 씨 측의 얘기를 믿을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이 사람이 제대로 된 변호인이 아니라 정말 뭔가 김의겸 씨라든지 그 민주당 사람들하고 같이 그 통화를 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가지고 검찰의 수사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서 이쪽에서 보낸 말하자면은 뿌락치라 그렇지, 그렇지. 결국 이 부분과 심어놨구나 관련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것 그렇죠. 같습니다. 검찰이 어제 그 법정에 서는 내용에 보면은 그 당시에 유동규 씨가 나 당신 변호사 필요 없어. 당신 계속 찾아오는 거, 나 접견할 신청하는 거 만나기 싫어라고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변호사가 검사실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씩이나 전화를 해가지고 접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는데 이런 일이 실제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 변호사가 접견을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이렇게 소환을 할 때는 이거를 온라인상에 입력을 하게 돼 있잖아요. 구속된 사람을 검찰에서 소환을 할 때는 그때는 변호인이 반드시 동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변호인 이름을 입력을 해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인한테 통보하는 게 필수적으로 돼 있는데 다만 그 구속된 사람이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검찰한테 나를 만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의뢰인하고 얘기가 됐어야 그렇지.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잘못된 거죠. 의뢰인이 거부를 하니까 자꾸 검찰에다 전화를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만나기 싫다고 하는데 거의 이건 스토킹 수준 아닙니까? 거의 이게 변호사가 스토킹 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참 그리고 이거는 뭐 유동규 씨에 대한 것뿐만 아니고 하여튼 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관련됐다고 하면은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회유를 되게 좋아해요. 네. 근데 회유를 되게 좋아하는데 항상 헛다리 짚는 게 뭐냐면은 예전에 왜 그 한명숙 총리 건도 관련해 가지고는 그 같이 깜빵에 있던 그 재소자들한테 회유를 맞아요. 했다고 했는데 예. 그 재소자들의 그 증언이 유죄 판단의 증거로 채택도 안 됐었어요. 예. 판결문 제대로 안 보고 던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화영 관련해서도 회유했다 그러다가 계속 말 바뀌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은 또 조용해졌어. 조용해졌어. 예, 이게 똥 네. 밟은 거 안 거죠. 그렇죠. 그리고 회유 좋아한다고 했는데 이재명이 증인을 회유한 걸로 해서 위증 교사 혐의로 해서 지금 기소까지 됐던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증인 5명 그거는 맞아. 다 증인 5명 네. 신청해 가지고는 재판이 더 길어지게 됐대요. 맞아요. 그것도 증인 회유지. 이게 참 이분들은 그러고 뭐 하면은 뭐 증거 없애버리고 뭐 이런 것들은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 그렇게 잘 못하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뭐 이렇게 수사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증거를 없앤 적도 없는데. 아무튼 어떤 굉장히 조직적으로 뭔가 이제 감시하고 또 그거를 보고하고 또 오늘 그 조선일보 사설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저랑 동갑이기도 합니다만 성남에서 출마까지 하려다가 뭐 개인적인 어떤 뭐 지인과의 성적인 어떤 문제 뭐 이런 문제로 있어가지고 출마하지 못했던 한 변호사 거기 같은 경우에도 변호인 하면서 자기 사건 의뢰인 기록을 빼내가지고 이재명 대표한테 주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H 모 씨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예. 검찰에서 변협에다 징계 신청했다 그렇죠.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내부적으로 그 변호인이면서 자기의 변호인이면은 그 의뢰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 의뢰인이 아니고 제법보다 제사보다 제법에 관심이 있는 그런 일들이 아주 뭐 줄줄이 사탕으로 아니 이어지는 것 뭐 같아요. 그냥 줄 서서 배지 달고 싶으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오늘 조선일보 사설의 제목도 그런 식으로 해서 공천받으려고 했냐? 그런 제목이 있는 것이 다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참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유동규의 변호인이라고 해가지고 변호사 선임선을 냈는데 사실은 김영애 변호인 나아가 그 뒤에 있는 이재명의 변호인을 자처하는 것 같아서 변호사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내가 이러려고 변호사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볼까요? 그 전에 여기 오뚜기님 전 변호사님 오시니까 바로 전 변호사님 화이팅 하면서 슈퍼챗을 빠방 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전 변호사님 이뻐 죽겠어요. 사랑합니다 하면서 하트 뿅뿅 해주셨고 이명숙 그 들꽃님이시고 이명숙님
최진영 변호사님 목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저희 부모님들한테 받았거든요. 성우 같으세요. 성우. 아유 감사합니다. 또 보자. 하하하 뿌락지. 정말 저분들은 정말 아유 우리 방송사고 아니죠? 예 역시 키워드를 팍팍 뽑아내셔요 우리 금요TV 시청자 여러분. 길용섭님, 전지현 변호사님 너무너무 환영하고 지지합니다. 뭐 이게 전 변호사님은 완전 대박이에요. 앞으로 뭐 일주일에 몇 번씩 나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요즘 뭐 지상파, 공중파, 유튜브를 비롯해서 정말 종횡무진 또 자유파에 정말 깔아앉은 어떤 그런 우리 사기를 도두어주는 여성 전사로서 역할을 정말 충분히 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정말 100만 불, 아니지 100만 불이 아니죠. 이제 1억 불짜리 예, 우리 전 변호사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또 이어서 법카 유형 제보자 이재명 부부는 국민 배신자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지금 어제 수원지방법원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모님 김혜경 씨, 뭐 혹자는 해경군 김씨다라고도 지금 그 지칭하기도 하는데 법인카드를 사용했는 것과 관련해서 실제로 법인카드를 끌었고 사실 뭐 배 씨란 아주 뭐 사모님 팀의 5급 사무관 뭐 그 5급 사무관이 옛날에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에 여직원이었다고 하잖아요. 예, 그랬다가 법대 이제 나왔대요. 그렇죠. 그래서 성남시장으로 가니까 거기에 7급 공무원으로 갔다가 이제 그 경기지사 가니까 이제 드디어 행정고시 합격한 사무관까지 승진을 해가지고 밑에 이제 사모님 팀을 꾸리면서 조명현 씨한테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하면서 이 사모님의 어떤 그 심기경호 뭐 회덮밥 하는데 그거를 뭐 간장 베이스로 할지 초장 베이스로 할지까지도 일일이 지금 다 신경을 썼다라고 하는 그런 증언을 어제 했던 것 같은데요. 이재명 부부는 국민을 배신한 배신자. 이 말 전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을 배신했다는 거는 경기도지사의 위치에 있으면은 어떤 국민의 공복, 경기도민의 공복 역할을 하고 퍼블릭 서번트. 네, 그렇죠. 낸 세금을 가지고 본인이 그거를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데 이거를 배신하고 사적으로 유용을 하고 개인의 사익을 챙겼다. 지금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간장 베이스를 먹었냐, 초고추장 베이스를 먹었냐, 우리가 사실 그거를 궁금했던 건 아니고 이 얘기는 왜 나왔냐면은 그 김혜경 씨가 지금 이게 기소가 된 부분은 지난 대선 경선 때 그렇죠. 민주당 의원 민주당. 부인들하고 서울에서 식사를 하면서 식사값을 누가 냈는지가 문제가 된 거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김혜경 씨는 나는 내 건 내고 나왔고 그 뒤에는 몰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법인카드로 그게 결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법인카드가 결제가 됐으니까 지금 이 얘기를 물어보는 거는 그렇게 하나하나 그 소스 하나까지도 김혜경의 결제가 있으면 그 다음에 결제를 했다. 그럼 밑에 있는 사람들이 김혜경의 오더가 없이 그 법인카드를 쓸 수 썼겠냐. 있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 법인카드를 어떻게 썼는지 그 과정을 물어보는 찰나에 이게 나왔던 거예요. 결국 베이스를. 증인의 신빙성을 따질 때 그 말을 믿을 수 있느냐와 관련해 가지고는 그 정도 얘기를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거 지어낼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 지적 영향이 될까요? 결국 그 정도가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때 실제 그런 일이 있었겠구나 하는 그런 조명현 씨 진술의 신빙성을 상당 부분 높여주는 그런 그 팩트가 바로 그런 부분 아닐까요? 네, 맞아요. 21년부터 이제 수행을 했다 그러잖아요. 사모팀에서. 그러면서 법인카드를 어떻게 쓰고 초밥을 어떻게 사고 소고기를 어떻게 쓰는지 다 봐왔어요.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면은 법인카드 뭐 나가는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다 진술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때도 김혜경의 어떤 그 오더가 없이는 법인카드를 쓸 수 있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조명현 씨의 증언에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딱 그런 그 딱 정확한 역시 전 변호사님 또 사시 출신 변호사님으로서 또 상당히 또 실무적 경험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디테일에 또 잘 표현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 실제 증인을 하고 반대 신문을 통해서 증인을 탄핵하다 보면은 저게 맞을까라고 하는데 통상 그 사람이 직접 경험하지 아니한 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표현하거나 용어를 얘기를 하면은 아 그거는 상당히 그럴듯하고 믿을 만하네 한마디로 신빙성이 있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제 어떤 그 증언 같은 경우에는 김혜경 씨의
공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데 상당히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좀 가지게 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또 뭐 이분과 관련해서 크게 봤을 때에 소탐대실 이 말씀 들어보셨죠? 소고기를 탐하다가 대권을 놓쳤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게 지금 소탐대실에 지금 작은 어떤 그 우리가 비밀의 방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케이스인 거죠. 뭐 전 변호사님하고 조금 전에 그 시작하기 전에 얘기를 했는데 사실 굉장히 그 이 법인카드 유용했는 것이 몇 천만 원, 뭐 과일값만 해도 몇 천만 원 된다고 해서 그게 1억 원이 넘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기소되고 재판에 넘겨진 거는 지금 10여만 원 요 사건인데 지금 그 요 사건이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일단 기소를 돼 있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건이 어떤 그 불거지거나 하면은 단순히 10여만 원의 어떤 이 그 법인카드 식사 먹은 것 이외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 어떤 공관의 이 자기들 집에 어떻게 보면 아침에 수라상 챙기고 또 자기 제사할 때 법인카드로 해가지고 그 과일 특정 그 과일 가게에 과일 공급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수사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선거법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공소시효가 문제가 됐었던 거고요. 근데 공범이 기소가 되는 바람에 공소시효 정지돼 가지고는 배 씨가 기소되는 바람에 이번에 한 거고.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는 게 너무 수사가 지연되고 있어요. 아까 1,000만 원 규모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1,000만 원 중에 결국 이게 10만 원밖에 그렇죠, 없었으면은 산을 옮겼는데 뭐밖에 없었다. 태산 명동 서일필. 그거 말이 생각이 안 네, 났어요. 그 얘기 지금 나올 만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2년째 수사가 지연되고 있어가지고 조명현 씨도 법정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이거 왜 이렇게 안 끝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요. 조명현 씨가 지금까지 세상에 보지 못한 법인카드란 책 저도 읽어봤는데요. 그렇게 지금 그 조명현 씨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책을 내고 세상에 고발을 한다. 마치 에밀 졸라의 나는 고발한다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사기관 특히 그 문재인의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결과 지금까지 왔던 건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나서도 계속 수사를 했는데 2년 걸렸어요. 이 경찰에서 계속 있다가 지난해에 이제 검찰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검수완박되고 나서 경찰 수사가 늘어지는 거는 맞는데 이거 지나치게 늘어지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세요. 이거 우리 전 변호사님을 공수처장으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진짜. 제가 그럴 만한 전문성은 없고요. 뭐 검수처장 잘하면 차장하고 검사가 잘하면 되지. 우리 전 변호사님처럼 이렇게 탁탁 해가지고 딱딱 이게 의사결정만 해주시면 되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이게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은 이분이 이제 공익제보자잖아요. 이분이 좀 불안하신 것 같아요 요즘에. 왜냐하면 이번 총선에 어쨌거나 저쪽이 이겼고 수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나오는 건 없단 말이에요. 이게 10만 원밖에 안 나왔잖아요. 결국 10만 원도 큰 돈이지만은 이분이 제보를 한 거에 비하면은 적은 그렇죠. 액수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이 좀 불안하고 있는데 이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제보자를 확실하게 보호를 해줘요. 그렇죠. 그게 꼭 공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의 보호가 아니라 이게 당이 나서서 이걸 보호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그 천공 관저 개입 의혹을 제기했던 부승찬 씨. 예, 그 사람 경찰에서 거짓말한다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기소도 근데 저 하고 공천 했는데 받아가지고 국회의원 됐어요. 이번에. 용인병에 가가지고 지금 이번에 국회의원 됐어요. 우리 그 대통령 뭐 30년 직이라고 할 수 있는 고석 변호사를 850여 표 차이로 꺾고 당선됐어. 예, 근데 이분은 뭐 비례대표 신청했다가 안 됐더라고요. 예, 근데 뭐 맞아요. 이분을 비례대표 신청을 해줬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우리 편에 서가지고 뭔가 공익을 위해 제보를 했던 사람들에 대한 보호가 그렇죠. 뭐 권익이라든지 행정기관 차원이 아니라 당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은 저는 좀 약하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정말 그래요. 헌신하고 하면은 헌신자까지 버린다. 그런 얘기도 있고 이따 사람을 안 챙겨. 그래요. 참 정말 이게 그 자유우파의 한계이고 참 계속 이렇게 될 경우에 누가 정말 정의를 위하여 누가 이 국민의힘과 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까? 실제 이때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아싸 호랑나비 또 김웅국 씨도 그런 아쉬움을 토로를 했었는데 뭐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 헌신하고 한 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한 어떤 피드백이 있고 그거에 대한 챙기려고 하는 정말 성이라도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를 또 특히 이 섬세한 또 여성적인 감성으로 하는데 실제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면은 이제 무슨 이 사람이 직업이 있습니까? 지금
이 사람 불안할 결혼해가지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불안할 것 같아요. 자기는 어떤 공익을 위해 가지고 진짜 목숨 걸고 제보를 했을 텐데 네. 지금은 잊혀진 존재가 돼버렸어. 사실 예, 이렇게 예. 기사가 나오지 않으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되고 제가 아까 부승찬 씨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부승찬의 그런 그때 그 개입이 의혹 네. 제보했었잖아요. 그게 문제가 없음을 밝혀냈던 그 변호사 있거든요. 최지우 변호사라고. 그 사람은 이번에 그 갈 생각이 안 나. 제천에 경선 준비했다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시스템 공천 해가지고는 자 너 능력껏 해봐 안 되면 할 수 없지 뭐 이런 건데 여기서는 우리 편을 위해서 이만큼 일을 해줬으면 확실하게 보호해 주는 게 그렇죠. 있어요. 네. 근데 정치라는 게 공익으로만 되는 거는 아니고 뭐 어떤 피드백이 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도 절실하게 느낍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너무 사람을 안 키우고 그런 것들에 대해 무관심하다. 그냥 각자 잘났다. 내가 쟤를 키워주면 내가 죽는다고 생각을 내가 죽는다. 하는 것 이렇게 같아. 잠재적 경쟁자라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가 정말 팽배하게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모양 이 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 나예요. 여기는 그렇지. 예. 우리가 아니라 나는 혼자 잘나서 내가 이만큼까지 왔고 내가 뭐하러 키워줘 내 자리 뺏을 텐데 저는 이런 마음이 잠재적으로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앞에 더불어란 얘기를 넣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동체 의식 정말 우리가 뭐 노블레스 레전에 뭐네 하는데 내가 뭘 하기 전에 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챙기는 거 정말 그런 거 하지 못하면은 앞으로도 계속 수포당, 경포당, 수도권 포기당, 경기도 포기당 수도권은 강남 전문당 아닌가요? 강남 분당 전문당. 그러니까요.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 전 변호사님도 구리 가가지고 정말 참 고생 죽살이 하시고 그 패친이어서 페이스북에 정말 혼자 고군분투하는 모습 제가 봤었었는데 그래도 또 돌아오셔가지고 전 변호사님의 특징이 또 이렇게 씩씩하게 또 사실 이런 일 한번 하고 나면은 인생에 옹이가 하나 집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또 마음에 좀 사실은 답답함과 좀 울분이 사실 생기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씩씩하게 나오셔가지고 또 새로운 또 역할을 해주시고 하니까 이 전 변호사님 같은 이런 분들 또 사실 전당대회에 좀 나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여성 최고위원 이런 부분도 한번 또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아마 우리 그 멸공 TV에서도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 적지 않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제 지금 무지개님 국민의힘은 조명현 씨 채용하고 보호해 드려라라는 말씀하고 있고 그 외에도 지금 전 변호사님 국민의힘에 저보고 유승민 옹호하지 말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밑에 뭐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어쨌든 지금 그 전체적으로 전 변호사님 지지하는 댓글이 답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실제 우리 멸콩 TV는 전국을 제가 계속 전 세계에 얘기하는 게 거짓말이 아니고요. 실제 해외에서 미국에서 다른 데서 매일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전 변호사님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기대가 크신 것 같습니다. 맨날 출연시켜달라 이런 말씀도 있고 그래요. 너무 감사합니다. 또 산으로님 두 분 방송에 많이 나오셔서 다음 총선 보궐선거에 당첨돼 달라. 저기 경북 경주님이 뛰는 이재명 위에 나는 윤석열 대통령님 그거를 제가 TV조선 신통방통이라는 프로에서 얘기를 했던 건데 예. 그게 이게 쇼츠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경북 경주 인월님. 네. 그게 지금 50만이 넘었어요. 조회수가. 그래서 그 100만 되기를 내가 100만 되기를 계속 조회 사람들 보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한번 하십시다. 그러면은 뛰는 이재명 위에 나는 윤석열 화이팅 한번 할까요? 자, 뛰는 이재명 위에 나는 윤석열 화이팅! 전지현 화이팅! 좋습니다. 우리 무지개님, 그 최변님, 전변님, 조병현 씨 도와주세요라고 하는데 저희도 또 이 자리에 모실 수 있으면 모셔가지고 또 조병현 씨 또 적지만 저희가 또 이런 슈퍼챗으로 아니면 저희 출연료로 또 도와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또 멸콩 TV에서도 특별히 신경을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계속 또 조명현 씨에 대해서 계속 지지하고 또 성원하고 하는 말씀하고 계시고 또 무지개님이 국민의힘은 너무 정이 없어요. 참 그래요. 의리가 없지. 그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반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 총선 패배와 관련된 총선 백서 지금 쓰고 있는데 어떻게 쓰나 한번 보겠어. 그래, 한번 보겠어. 그래, 보겠어. 네, 맞습니다. 전지현 화이팅. 뭐 계속 전지현 응원합니다. 우리 응원할 때 말씀만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 슈퍼챗. 그 쿠폰도 좀 쏴주시고 우리 또 슈퍼챗 쏴주신다고 하면은 뭐 더더욱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후원 계좌 있으니 동참해 주세요. 밑에 있네요. 멸콩 TV 후원 계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이은숙님 맞아요. 장해찬이 국회의원 되었으면 뭐 보좌관으로 했을 텐데 그런 말씀도 있고 그래요. 꽃다지님 국민의힘 너무 이기적입니다. 스카이님 똑똑이 전지현 변호사님 굿굿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참 이재명이 국민을 배신한 배신자다라고 얘기할 만큼 사실은 국민을 배신하기 전에 정말 경기도민을 배신했고 정말 뭐라고 말하기도 참 참담한 그런 사람이 지금 제1야당의 대표가 돼가지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 앞에서는 협치하자. 윤석열 왜 불통이냐 해놓고는 국회에서는 지들이 불통이잖아요. 지들이 불통. 최상병 특검법 어제 그렇죠. 얘기하시는 거죠. 예, 지금 넘어갈 주제가 최상병 특검법 민주당의 날치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 나누고 싶은데요. 작년 여름 폭우가 있고 거기에서 또 안타깝게 또 실종자를 우리 해병대 젊은 또 청년들이 이렇게 수색을 하다가 이게 불어난 물에 휩쓸려 가지고 또 최상병께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 또한 이제 조만간 저희 첫째 녀석이 군대를 가야 되는 아빠로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런 일은 절대 재발돼서는 안 되죠. 다만 그것을 어떤 식으로 추모하고 재발 방지하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회적인 합의가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은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근데 전 변호사님 그거 아세요? 네. 최상병 연결식 때 네. 그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김기현 대표였습니다. 김기현 대표님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10명 정도 다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민주당은 몇 명 참석했는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은 지도부 한 명도 참석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영환 의원님 그 소방관 출신, 의정부에 의정부 출신 그리고 지금은 민주당도 아니에요. 지금 새로운 미래 거기에 지금 가 계신 분인데 그분만 유일하게 지도부도 아니었는데 갔어요. 결국 민주당은 추모의 의서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던 거죠. 없었던 거예요. 그래놓고는 지금 와가지고 무슨 추모네 뭐네 하면서 이런 최상병 특검이라고 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등에 칼 꽂는 행위를 했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 박근혜 정권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을 당해서 그만두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 국민한테는 되게 아픔이었거든요. 임기가 남은 대통령을 특검으로 그렇게 무슨 수사몰이 하듯이 막 가가지고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망신 주고 생중계를 하고 결국은 탄핵을 시켰는데 그거를 그 민주당에서는 제가 볼 때는 꽃놀이패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검을. 네. 그래서 이 기회에 어떻게 몰아봐가지고는 대통령을 끌어내리는데 저는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정치적 의도가 첫 번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밑자락 깔기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꾸 대통령실 관계자 이름을 그 법 앞에다가 집어넣더라고요. 대통령실 관계자 민 누구 해가지고는 수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거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사가 위로 올라가는 것을 대통령실에서 인위적으로 그 억압을 해서 막았다 하고 젊은 생명이 안타깝게 죽었는데 자기들한테 피해가 미칠까봐 두려워가지고는 수사를 방해한 이 대통령은 탄핵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몰고 가고 싶어서 프레임 짜놓고 지금 설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변호사님께서도 아시겠지만은 민간인에 대한 사망자에 대한 수사 권한이 당시 없었거든요. 없었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군사법원법은 이제 이해랑 사건 이후에 개정이 됐는데 그 밑에 해병대 군대 내에 그 준칙 있잖아요. 훈령. 이거는 제대로 정비가 안 됐어요. 항상 그래요. 그래서 오락가락했던 거예요. 그렇죠. 이게 첫 사건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군대 내에 있었던 사건이 계속 군 검찰이야 이게 짬짬이해서 축소하네 뭐네 하니까 그러면 아예 관할을 민간 법원,
민간 경찰에서 수사를 하도록 그렇게 했던 사건이잖아요, 이게. 네,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넘겼어야 되는데. 그렇죠. 처음부터 그냥 네, 넘겼어야지. 옛날에 하던 식으로 혐의자, 죄명 이렇게 다 쓴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수사 종결이고 이첩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렇게 보내니까는 그거 다시 회수해서 삭제해 이 얘기를 마치 수사를 차단한 것처럼 그렇게 프레임을 몰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사단장 같은 경우에는 박대령은 왜 내가 다 해놨는데 감나라 배나라 해. 너는 할 권한이 없었어. 맞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결국 그 과정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군사법원법에 의할 때에 해당 사건은 수사 관할이 박대령을 비롯한 그 해병대 수사단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사건이 예천에서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경북지방경찰청에서 사건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사건을 경북지방경찰청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 바로 이첩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이게 박대령하고 수사단 내에서 뭐 다 불러가지고 다 조사를 하고 조사를 하면 기본 자료는 조사를 할 수가 있겠지. 그럼 피의자 신문 조사라든가 참고인 신문 조사를 해서 그거를 보내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법률적인 평가까지 다 해서 송치하듯이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법무부 국방부의 법무관리관이 봤을 때 이거는 지금 바뀐 군사법원 취지에 봤을 때에 그러면은 오히려 우리가 경북지방경찰청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수사 의견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빼고 기본적인 사실관계 정리하는 이런 부분을 넘기는 게 맞다라고 했고 그거를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게 포항에서 이게 안동으로 기록을 보내니까 전화 걸어가지고 그거 중지시켜라 그런 명령을 했는 그런 사안이잖아요. 네, 그거를 가지고 무슨 수사 억압을 한 거, 수사 방해를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삭제해서 왔어요. 근데 재이첩을 할 때 그때는 또 이제 대대장 2명이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내부 준칙이 정립이 안 돼 있던 상황인데 뭔가 계속 이 사람은 계속 조사 내지 수사를 하고. 그냥 했어요. 그래서 어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참고 수준의 적시를 그냥 얘기를 해서 넘어간 거 저는 지금 그렇게 그렇죠.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라고 하는데 상관의 명령에 군인은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법의 근거 규정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군사법원법이 개정돼 가지고 그것을 구체적인 어떤 수사를 해서 밑에 수사 의견서로 확실하게 해가지고 할 권한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거에 권한이 없는 거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해서 그게 직권남용이 된다? 법리적으로 그건 자체가 직권남용이 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아. 직권남용이 안 되는데 자꾸 직권남용이래. 왜냐면 박근혜 탄핵 때 직권남용 많이 그렇죠. 나왔잖아요. 다 나중에 다 문제 다 나왔어. 직권남용, 다 직권남용이래 예. 무조건. 그러니까 원래 아시다시피 사법시험 공부를 하고 하다 보면은 형법 공부를 하다 보면 직권남용이라는 게 강하게 하면은 공무원이 내가 직권남용이 될 거 내가 왜 열심히 해? 한마디로 공무원을 복지부동하게 만드는 것이 직권남용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직권남용에 관한 법리 판례가 거의 없었어. 맞아요. 그때 갑자기 쏟아졌어요. 갑자기 그때. 쏟아져.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죠? 다 대법원 다 가서 문제, 다 다 잘렸죠. 문제. 이것도 결국은 기소조차도 어렵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맞습니다. 불구하고 지금 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의 의도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밑자락 어떻게든 깔고 그 가운데 의혹을 증폭시켜가지고 윤 대통령의 국정의 동력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 의도가 가장 크다고 보는 게 전 변호사님 의사일 것 같은데 목적은 탄핵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고발 방지가 아니라. 또 다른 측면에 또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또 이쪽으로 가면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물밑으로 가라앉아 버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계속 이렇게 재판을 끌고 가면서 이걸 어떤 분위기를 대통령 탄핵 쪽으로 몰아가면은 사법부는 사실 나침판처럼 앞으로 가야 되겠지만은 이 사람들도 사람인지라 쫄보잖아요. 맞아요. 예, 사법부가 여론의 쫄보야. 눈치를 볼 수밖에 예.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 공선법이랑 위중교사 판결도 못 내리고 예. 있는 거 아니야, 선거도. 예, 그러면서 뭔가 이거를 물밑에 가라앉게 하고 집유 정도로 낮추고 싶고 이거를 그냥 계속 지연시키려고 하는 2년만 끌면은 어차피 1년 전부터는 대선 전국이기 때문에 그렇지. 재판부가 선고를 내리기가 힘들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져. 그거를 노리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특검막 발의하고 법사위원장 자리도 자기들이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결국 양수 겸장하려고 하는 거지. 일단 국민의 시각을 윤석열 너 잘못한 놈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자기의 어떤 형사적인 사법 리스크를 일단 언론 이슈로 덮고 실제로 또 그렇게 만약에 이제 수사대에서 뭐가 나오면은 지는 국정농단까지 해놓고 내가 이렇게 뭐 10만 원 뭐 하는 거를 가지고 나를 비난해 이런 식으로 물타기 할 그런 의도가 상당히 보이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이게 그 특검 하는데 입법조사처에서 그 비용이 얼마 드냐 특검법 얼마 80억, 드니까 80억. 1년에 80억까지 든다고 추계를 했다고요? 네, 80억이던데요. 와, 참 80억이 누구 네 집 애 이름입니까? 맞아요. 그리고 1년에 80억이지만 이게 수사하고 기소해서 공소 유지를 하면 그때도 계속 1년이 넘어도 계속 그 공소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인원에 대한 월급 계속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김에 그냥 공수처를 없애버리든지 그러면. 아, 그러니까 참 지들이 공수처 만들어 놓고 공수처에 수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거 못 믿겠다는 거. 이 도대체 무슨 심보인가요? 아, 자기들도 공수처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는 이게 마음에 안 차. 띨띨해. 이거 가지고 안 될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에이씨 우리가 만든 거 없앨 수는 없고 특검으로 가자. 특검으로. 공수처가 네. 잘했으면 왜 특검 만들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수사하자 그러지. 옥상 옥에 또 옥상 옥을 또 짓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계속 그렇게 세금을 어떻게 세금 쓸 생각만 하고 있어. 쓸 생각만. 그리고 돈 쓸 그거 생각만 하고 거기에 있어. 또 지돈이야? 민변 출신 변호사들 넣어가지고 민변 출신 변호사들 수사관 만들고 특검보 만들어가지고 또 챙겨주는 아, 그거 그래서 아닌가요? 만들어놨더니 그때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할 때 수사 ABC도 모르고 가서 헛질하를 하고 왔잖아. 맞아요. 헛짓하고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아, 그 창피해. 압수수색 절차가 법률에 위반해 적법 절차 위반이라고 해가지고 증거 하나도 못 쓰게 됐잖아. 맞아. 나 그 검사 누군지 알아. 그래놓고는 거기 있던 검사들이 법무연수원에 가서 교육받아. 그래가지고 수사관과 검사가 없대. 이런 코미디가 이제 교육받느라고 수사를 못하는 거예요. 네, 맞아. 그렇게.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다 그 진영이 갖춰졌고 그리고 이번에 공수처장까지 윤 대통령께서 지금 추천을 했는 상태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공수처장 빨리 그 임명 동의해주고 거기서 진영 갖춰가지고 신속하게 조사를 하고 실제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법무관리관을 비롯해서 지금 계속 불러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지 그게 않습니까? 처음에 유재훈 법무관리관 이제 막 구속 임박 처음에 막 그런 얘기 나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뭐 공수처에서 얘기했잖아. 그럴 예정 아직 없다고. 공수처에서도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저는 근데 특검이 정말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최상병 특검이 말도 안 되는 법이지만은 또 여론조사가 국민 대부분이 찬성을 하고 있거든요. 뭐 대부분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근데 많은 수가. 그것도 여론조사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다른 거 아닙니까? 그냥 최상병 특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다들 그렇게 하지. 그런데 지금 현재 관할이 공수처이고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하면은 공수처로 그 특검법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묻는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70% 80%는 그거에 대해서 동의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전 변호사님 어떠십니까? 저도 어떻게 묻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거를 대통령이 또 무조건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또 여론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차라리 조건부를 붙여서 지금 이게 특검 구성을 할 때 민주당이 마음대로 변협에서 4명 추천하면 거기서 민주당이 2명을 선별을 하고 1명을 대통령이 뽑아서 임명하게 돼 있잖아요. 그 조항을 조금 바꾼다던가 아니면 공수처 수사가 종료되길까지 그 다음까지 뭐 시기 제한을 건다던가 그런 식으로 조건부 거부권을 행사하면 근데 어떨까? 아시다시피 그 우리가 뭐 헌법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대통령의 거부권은 기본적으로 환부 거부 내가 온 거를 다시 돌려줄 뿐인 것이지 거기에 조건을 붙여가지고 조건부 거부는 법리적으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정치적으로 밑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이미 어제 통과를 해버렸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이 상황 속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 그리고 그런 의지를 보여야 밑에서라도 이제 그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그런 독소 조항 이런 부분을 네. 수정해가지고 또 다시 또
그 통과를 시킬 그를 나름대로의 어떤 제3의 방안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사실 어떠냐 하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환부 거부를 하면은 그 사이에 공수처는 열심히 수사를 하고 그럼 예컨대 이제 뭐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5월달 중에 재의 요구를 할 거다 그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재의 요구했을 때 국민의힘이 똘똘 뭉치지 거기에 대해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아니 근데 안철수 당선자 되자마자 최상병 특검 얘기를 하고요. 동의를 했죠. 예. 예, 그리고 지금 뭐 근데 의원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철수했어요. 어제 철수했어요. 아 네. 이름이 철수라서 역시 철수를 예, 잘하는구나.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어요. 아이, 김웅만 이제 아셨네. 찬성했지. 처음에 그러니까 X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덤볐다가 아 이거 잘못 봤네 이러고 뒤로 예, 그럼 철수한 철수했어. 거네요. 예. 그리고 이제 김재섭 당선자도 최상병 특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그렇지. 내용을 잘 네. 모르는 상태에서 젊은이가 죽었는데 왜 안 해? 그냥 이런 식으로 했다가 의문이 있지만 지금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공부해야 됩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참 그런 거에 있어 가지고는 전 변호사님 이번에 국회에 가지 못한 것 정말 너무 아쉬운데요. 아마 저는 아쉽게 못 간 게 아니라 저 밑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제3의 방안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 합리적인 방안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이런 민주당의 의도가 뻔한 거 아닙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짜 추모하고 정말 최상병 가족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으면은 연결식하고 장례식 할 때 그때 자기들이 가가지고 우리 거기에서 손 잡으면서 특검법이라도 해가지고 이거를 위로를 해드리고 실질적인 진실을 파헤치겠습니다라고 했어야지 거기에 집행부 단 한 명도 가지 않고 소방서 출신 초선 국회의원 오영환 보내놓고는 지금 와서 이렇게 한다는 거에 거기에 어떤 진정성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근데 그거 찬성한 김웅 의원은 뭐예요? 이번에 공천 안 받아서 삐졌나? 그래놓고는 뭐 대통령과 이별할 결심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자기는 하는데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불출마 결심을 했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믿을 수 없어. 네. 자기가 법조인이면 알 거 아니야 내용을. 근데 왜 찬성표를 던져? 그렇지. 그러니까 그럼 제도는 왜 있습니까? 그러면은 법무장관이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건을 수사 결과도 보지 아니한 상태에서 특검을 한 것은 특검 취지에 어긋난다라고 한 법무장관의 말은 핫바지입니까? 김웅 의원 본인 당신만 정의입니까? 참 그런 점에 있어 가지고는 민주당이 부럽네요. 사심을 가지고 투표를 하는 것 같아. 개인적인 어떤 사감을 가지고. 그래요. 참 그런 부분은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또 안타깝고 답답한 얘기를 했다고 한다고 하면은 또 이제 좀 밝은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아싸 호랑나비.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여전히 기대를 걸고 있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전화를 해왔대요. 처음에는 모르는 전화해서 안 받았는데 한동훈입니다. 전화 받아주세요. 라는 문자가 와가지고 전화를 했더니만 저희가 참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옛날에는 못 생겨서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이주일 씨의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못 챙겨서 송구합니다.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그 김은국 씨가 보면은 이번 총선에서 여러 지역구를 다니면서 지원 유세를 엄청 해주셨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경선 떨어지고 지원 유세를 저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이렇게 뱃속에서 우러나오는 목소리를 크게 해가지고는 퍽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1시간 하면은 들어 눕고 싶고 그러거든요. 맞아요. 근데 김은국 씨는 그거를 여러 지역구에 가서 정말 젖먹던 힘까지 짜가면서 열심히 했는데 끝나고 나서 아무도 감사 인사를 안 해준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한번 방송에서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뭐 권영세 의원, 나경원 의원 이런 분들이 전화를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도 선대위원장이었으니까는 이제 본인에게 전화를 해주셨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단지 한동훈 위원장과 김은국과의 관계에서만 이거는 볼 게 아니라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 워딩이 아니라 측근의 얘기기는 하지만 이제 5월 달부터 인재에 영입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낙선자들을 만나볼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사람을 만난다는 거는 정치인이 사람을 만난다는 거는 세력을 형성한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연장선상 아니겠냐. 김은국 씨한테도 전화를 하는 건 사람을 챙기는 거는 뭐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우리가 배터리로 치면은 거의 뭐 휴대폰 꺼질 만큼 본인의 어떤 모든 열정을 쏟아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국민의힘 그리고 후보들의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것은 우리가 뭐 말을 안 해도 잘 아죠. 우리 한 비대위원장의 진정성은 아마 모든 국민들이 또 인정하지 않을까 싶고 사실 저도 우리 김은국 씨가 제 출판 기념회에 오셔가지고 저랑 토크 콘서트도 했습니다. 아싸 호랑나비 으아예요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 사실 지난번에도 저희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 멸콩 TV에 아침에 출연하시거나 전화 연결해가지고 한번 인터뷰해 주시기로 약속했는데 한번 반드시 한번 모셔가지고 같이 으아예요 한번 들이대 했는데 어떤 분들은 좀 오해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김은국 씨가 왜 나를 안 챙겨주느냐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김은국 우리 가수님의 의견은 뭐냐 하면은 진짜 진위는 뭐냐 하면은 좌파들은 연예인이라고 해서 좌파들 지지하고 선언해주면은 후원해주고 그렇게 해줘도 좌파 감독들 뭐 이렇게 해서 다 출연시켜주고 광고 밀어주고 하는데 프로그램을 또 하나 주잖아요. 그렇지. 진행하라고. 근데 우파들은 아무도 안 그렇게 챙겨요. 해주면은 그 다음에 싹 다 생계가 끊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아까 얘기했는 것처럼 국민의힘은 정이 없고 사람을 챙기지 않은 그런 어떤 우리가 처음에 했던 근저에 얘기. 있던 그거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했던 거잖아요. 참 그런 점에 있어가지고 김은국 씨 같이 정말 유명하신 그런 분도 이런 아쉬움을 토로한다고 하면은 젊은 분들, 젊은 우파 연예인들 정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참 그래요. 우리 유재성님 배우 전지현보다 이쁘신 전지현 변호사님. 전지현보다 전지현. 이거 뭐 꽃보다 전지현 뭐 이런 것이네요. 아니 저 댓글에 막 이런 것도 있어요. 비주얼은 배우 전지현, 그 다음에 워딩은 변호사 전지현. 제가 봤을 땐 비주얼도 우리 전 변호사님이 뭐 아까 살 안 빠졌다 그러셨잖아요. 이게 참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내가 아까 얘기했던 취지는 뭐냐면은 이제 어느 정도 몸이 건강이 좀 회복됐구나 하는 그런 말씀인데 죄송합니다. 저는 그 경선 할 때 그렇게 부었어요. 이게 살이 빠지시는 분들도 있다 그러는데 저는 부어요. 그럼 너무 힘들고 하니까 또 그리고 또 다니면서 사실 매일 많이 먹어야 되는 게 우리 저는 원래 먹는 거를 좋아해서 주시는 건 다 받아 먹어요. 오뎅 먹어야 되지 뭐 해야 되니까 이게 짜단 말이에요. 우리 부을 수가 있어. 이거 거의 뷔페예요. 그러니까 한식당 가서 인사드리고 좀 하라고. 제일 맛있었던 게 뭐였어요? 기억나는 장어구이요. 음식. 장어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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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우리 구리에 계시는 우리 전 변호사님 팬들이 사실 장어구이 우리 보통 때는 먹기 힘들잖아요. 네. 그 정도로 이렇게 집어 먹었어요. 넣어주셨어요. 야, 그래요. 역시 뭐 우리 전 변호사님의 또 미래가 또 여전히 그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밝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박고탁님 보신주의 지들밖에 모름 이런 얘기 했고 정인아님 똑 소리 나는 전지현 정님 그래요. 참 또 우리 김왕수님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얘기 그만 좀 해라라고 해서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또 비판적인 의견도 있다는 말씀 또 드리고요. 또 꽃다지님 김은국 국힘 선거 때마다 적극적으로 도왔다라는 말씀 또 해주시고 있고 그래요. 지금 그 애영전님 실물이 싱그럽고 이뻤어요. 우리 전 변호사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야, 구리에 꽂히신데 참 아쉬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구리 오세요. 장어 사드릴게요. 저한테 연락 주세요. 영전님. 전애영? 여성분이신 것 같은데요. 네, 애영전님. 네, 전애영.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승현이 사촌 누나입니다. 아, 저 누구신지 알 것 같아요. 그래요? 안녕하세요. 저 인사드릴게요. 제 밴드에도 같이 계신 분이에요. 되게 화통한 여장부 스타일. 아, 그러시구나. 역시 오늘 뭐 이렇게 멸콩 TV 잘 나오셨죠? 네, 정말 잘 나왔습니다. 이거 보고 계실 줄 몰랐어요. 아, 우리 장어 저도 한 점 주셔요. 네, 복분자도 같이. 알겠습니다. 야, 저희 사실 다음 주 월요일 날 저녁에 우리 멸콩 TV 우리 회식 한번 할까 하는데 우리 전 변호사님 저녁 시간 되세요? 저 오겠습니다. 아, 좋아요. 저희 뭐 사실 지금까지 우리 어떻게 보면 장어같이 생긴 삼겹살로 하려고 했는데 장어로 이걸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나? 비용이 많이 들어. 그렇습니다. 참 오늘 댓글이 너무 살갑고 정말 생생하게 살아있는 댓글 폭탄이 좀 터져가지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전 변호사님 오시니까 댓글이 뭐 너무너무 잘 올라가는데 야, 전 변호사님 또 여기 보니까 이종구님 고향에서 전지원 의원님이 탄생할 수도 있었는데 고향이 거기신가 봐요. 네, 그러신가 봐요. 그러시네요. 패션도 좋습니다. 아까 들어오기 전에 그 말씀하셨어요. 이거 누가 빠삐용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뭐 감옥 탈출도 좋습니다만 시원하고 눈이 시원한 게 너무 또 전 변호사님 잘 어울리시는 것 같습니다. 김현님 좀 싸우세요. 이거 뭐 이거 또 어떻게 싸워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민주당과 열심히 우리 전 변호사님이 싸우고 있으니까 싸우면은 또 승패가 결정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또 승리하는 전 변호사님 기대해 보겠습니다. 전 변호사님 늘 속 시원합니다. 파이팅! 이은경님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이제 오늘 또 벌써 10시가 다 돼 가는데요. 마지막 또 뉴스가 이게 경기도를 남북도로 구분한다고 했는데 경기도의 북부를 평화누리 특별자치도 댓글에는 야 평양누리냐 이런 그 비판이 있을 정도로 그 경기도민들의 어떤 민심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이거는 어떻게 된 것이죠? 아,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경기도의원분하고도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평화누리 특별자치도, 그러니까 지금 방송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은 이 이름 가지고만 계속 비판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북한 이름 같다고. 근데 이게 여러 가지 뭐가 있어요. 지금 한 그 경기도청 게시판에 35,000명 반대 청원이 올라왔는데요. 그게 부류가 좀 나뉩니다. 그 개혁의 딸, 개딸 분들도 이거를 비판을 해요. 왜 비판을 하냐면은 이게 지금 김동연 지사가 다음 대권을 향해서 어떤 그 자기 장사한다고 생각하는 대권 거예요. 프로젝트를 위한 자기 장사. 예, 그다음에 이름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메가 서울을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그렇죠. 띄웠었는데 결국 이게 안 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서울 편입을 찬성했던 사람들이 경기 분도를 반대하는 의미에서 또 반대하는 게 있고 세 가지 정도 부르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김동연 지사는 경기 분도를 처음부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선거 때 얘기를 안 했거든요. 자기의 어떤 잠재적인 경쟁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편을 안 들어줬기 때문에 개혁의 딸들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고, 이 평화누리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을 공모를 해가지고 지금 이거를 발표한 김동연 지사의 그 정무감이 사실 별로는 좋다고 할 수 없어요. 이게 양쪽에서 욕을 먹게 돼 있거든요. 그렇지, 맞아요. 지금 이 시기에 이걸 발표한 거 보면은 대권 가도로 가기 전까지 김동연 지사도 많이 좀 연말을 하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뭐 대권 가기 위해서 뭐 물론 뭐 본인이 이제 경기지사 선거 과정에서 공약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하는 것든 인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순식간에 35,000명이나 해서 이게 도대체 뭐냐? 경기지사 당신 직접 해명하라. 이렇게 지금 그 청원이 올라왔고, 그랬더니만 김동연 지사 꼬리 바로 내렸다고요? 실제로 보니까 이게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닌고요 하면서 점점점 했다고 하는데, 오, 이게 아닌가? 이게 아닌가? 이게 정무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결국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재명의 친위부대 개딸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이재명이 당신 하지 말랬다. 공천해놨더니만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런 반응이란 그런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경기 분도를 그 지지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김동연의 이거는 브랜드고 이재명이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의 그 잠재적인 대권 경쟁자의 어떤 그 대권 가기 위한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개혁의 딸들은 못마땅한 거죠. 그러고 지금 얘기 듣자 하니 평화누리 특별자치도란 이름을 공모를 했는데
그거에 당첨돼서 준 상금이 1,000만 원씩이나 되는데 그 이름 지은 분이 대구에 사시는 91세 할머니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으면서 이 한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건 도대체 또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에 공모를 했었는데 그 전문가들이 그중에서 한 10개 정도를 뽑았어요. 평화누리 말고도 몇 개 있는데 그다음에 이거를 표결에 붙였는데 이게 지금 1등을 했거든요. 아, 그렇구나. 근데 이거를 출품한 분이 한 대구에 사는 91살 할머니라 그러는데 이분이 다른 데도 이런 거 공모 많이 응하시는 분이래요. 거의 뭐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이런 무슨 카피라이터 같아요. 네. 참. 그래 놓고 1,000만 원씩이나 줘놓고는 또 이게 최종본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은 세금은 도대체 어떻게 쓰는 겁니까? 아니 확정적인 거 아니면 그럼 이걸 왜 만들었어? 그러니까 예. 진짜. 이게 뭐 내부적으로 좀 해서 공모도 하고 뭐 해가지고 잘하면 그걸로 해서 나가야 되지. 뭐 한다고 하다가 김동연은 합니다 했다가 꼭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꼴이 돼버린 것 같아요. 네. 스타일이 김동연 그 지사가 상당히 이걸로 해서 좀 구겨는 것 같은데. 이 할머님이요. 지난해 11월에는 부산에서 진행한 신평장림 산업단지 명칭 공모전에서 입상해서 20만 원을 받으신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참가상 등의 이력도 있는데. 치킨 쿠폰도 받았다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카피라이터로서의 어떤 감각이 막 이렇게 생생한 분이 아닌가. 근데 문제는 이제 또 직접 본인이 와가지고 그 받은 것도 아니고 뭐 진짜 손자인지 아들인지도 모를 사람이 와서 또 대리로 수상을 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뭐가 잘 안 되려고 하니까 자꾸 또 후문이 있는 것 같고 어제 같은 경우에 보도자료를 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런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다는 점 또 우리가 뭐 또 뭐 본인들의 또 해명도 또 우리가 멸콩TV 우리 나름 품이 있는 멸콩TV는 또 반론도 다 보도를 해줍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 분 유튜브 잘 들었습니다. 스카이님 아까 그리고 위에서도 또 슈퍼챗 또 영님이 쏴주셨습니까? 또 계속 슈퍼챗 쏴주시고 또 저희 밑에 멸콩TV 후원 계좌도 있는데 후원해 주시면은 저희 멸콩TV 앞으로 더 많이 더 자주 우리 전 변호사님도 모실 수 있으니까 많이 또 후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H 초로인생님 조만간 윤 대통령님 한동훈님 만난다라는 얘기가 있다는데 혹시 좋은 소식이 있으면은 또 저희들한테 또 멸콩TV로 제보 주시면은 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진석 실장님이 조율하고 계신다. 네. 그렇구나. 역시 우리 멸콩TV는 정보가 빠릅니다. 또 국내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고 국외에 계신 분들도 또 많이 또 댓글 달아주시고 또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시니까 또 어떠세요? 저 두 번째예요. 맞다. 예전에 또 한 번 나오셨죠? 지난해 나왔었고 지난해 나와가지고 그 제가 아까 말씀한 최지우 변호사하고 네네. 그때 그 명품백 논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얘기 막 했었어요. 그랬구나. 그리고 그때 하고 지금하고 또 저희가 그 멸콩TV가 계속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때보다 스튜디오 환경도 좋아졌습니다. 그럼요. 구독자 당연히 늘었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독, 좋아요 항상 해주셔야 저희 멸콩TV가 크고 또 이렇게 귀한 또 전재현 변호사님을 비롯한 또 보수의 자유우파의 전사들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저 그리고 뛰는 이재명 나는 윤석열 저 쇼츠 지금 막 조회수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 100만 찍어보고 싶은데 조회 좀 해주세요. 좋습니다. 우리 100만 조회를 위해서 우리 전 변호사님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금요일입니다. 우리 멸콩TV 시청해 주시고 또 주말 또 내일도 저희 생방송이 있습니다. 많이 봐주시고 또 이번 연휴 즐겁게 보내신 다음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영의 뉴스 라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